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용해인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자, 좀 특이하긴 합니다. 다른 정당의 윤리위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제소를 했는데 왜 윤리이고 이게 어떤 이유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네,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참사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데 참사 예방에 무능했고 참사 당일에는 무책임했고 그리고 참사 이후에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도 네.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구청장으로서 무슨 책임을 져야 할지 지난 열흘 동안 하나도 고민해보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의 책임이다. 마음의 책임이라겠어요. 같은 말씀을 이제 공직자로서는 정말 해선 안 되는 어떤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사퇴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렇다면 이분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윤리위를 통해서 국민의힘 차원의 어떤 출당 제명 조치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빠르게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당원이 아니어도 제소가. 딴 사람 그저 처음 봐요. 네. 다 다른 정당의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네, 것 흔한 같은데. 경우는 아니죠. 예, 근데 가능하다는 거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좀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형사 입건돼서 형사 처벌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 보면 지자체장의 이 주민 소환은 1년이 지나야지 가능하니까 지금 1년 아니잖아요.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네. 국민의힘에서 출당 제명하는 것 외에는 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방법은 없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집권 여당이자 또 자당의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공직자들이 자신의 적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이 행적이 좀 문제가 됐고 그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뭐 거짓말을 좀 한 건가요? 행적이 어떻게 된 거죠? 박희영 구청장. 네, 이제 사실 행사 전에 이제 네. 그러니까 그 할로윈 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죠. 뭐 참석을 안 했다. 회의에 참석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준비를 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이제 자리를 비웠던 것도 뭐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지만 맥락 속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당일에 행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용산구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의령군의 초청을 받아서 지역 축제에 다녀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연합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다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일 이후로 용산구청장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오전 6시에 의령으로 출발한 것은 맞다. 네. 그러나 축제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집안 시제 때문에 간 것이었고 집안 시제 때문에. 예. 의령군에서 요청을 보냈던 건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령군에서 보낸 공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28일 개막 행사에 참가를 요청한 것이었고 네. 이에 대해서 용산구청장은 불참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상 축사를 보낸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에는 해명을 사실이 아닌 해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령군에 다녀왔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건 아니고 네. 당일 그날 이런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한다면 저는 이거 자체가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고 수습 과정에도 보이지 않고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이런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없고 지금의 잠깐 소나기만 피하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보면 결국 가긴 간 건가요?
축사만 보낸 건가요? 가지 않았습니다. 아, 축제에 가지 않았고요. 참석하지 않았고 예. 그거 축제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의령 군수를 잠깐 만나서 티타임을 하고 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이제 티타임이요? 용산구청장은 면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면담 10분 면담을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시제를 위해 내려간 김에 이제 의령 군수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초기에 이제 해명했었던 예. 지역 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서 갔다라는 해명과도 맞지 않는 그럼 달라진 시제에 해명. 갔다고 하면 되지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솔직하게 무언가를 공개하고 인정하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질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자택에 압수수색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뇌물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단 자체는 뭐 국민의 윤리위에서 해야 될 몫이잖아요. 25일에 뭐 징계 개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출당 제명 수준의 출당 제명, 조치는 취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윤리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 착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임을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도 그 부분을 바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 구청장 말고도 많은 책임자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은 이 참사 직후부터 정부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 이하의 이제 실무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네. 지금 당장 이제 경질을 하느냐 아니면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경질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남아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네. 지금 이제 언론에 사실상 사과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제로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또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실상 사과라는 건 그 사과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사과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과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리 경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에게 이 정치적 책임을 단호하게 묻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사과와 함께 보여주셔야 네. 사실 지금 정말 국가가 안전한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국민이 다시 국가라는 공동체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실 한덕수 총리는 여러모로 좀 부적절한 네. 참사 이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외신과의 기자간담회에서의 농담이라거나 심지어는 예결위 회의장에 와서 그 농담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다. 네.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저는 그 한덕수 총리의 그 모습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이 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 대상인 피감기관의 기관 증인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네. 100번 양보해서 김은혜 수석의 해명대로 그것이 사적 대화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회의할 때 그렇게 3, 3호 모여서 사적 대화 나누고 필담 나누고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공직사회 기강을 보여주는 모습들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책들과 처방들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회의에서 경찰 책임론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경찰이 다
어떻게 조치를 왜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용산의 이 소방서장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입건이 됐습니다. 그 부분 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경찰이 당연히 져야 할 네.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경찰의 책임으로만 좁히고 있는 것은 경찰 이외의 다른 단위의 책임까지는 묻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임시키고자 하는 어떤 기류들이 네.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 그리고 책임을 좁히고 한정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용산 소방서장이 지금 입건된 게 좀 많은 분들이 말들이 많아요. 학교 덜덜 떠는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걸 왜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떤 조치가 30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입건을 했다라고 경찰이 밝혔고 오늘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제 시신들을 이제 한 병원 순천향병원에 다 이송하도록 지정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수십 명의 CPR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최선의 상황 판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그 시신 안치 문제도요. 사실 수십 구의 시신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유튜브 영상을 막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길바닥에 임시 안치소를 설치하고 시신을 계속 두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저는 소방서장이 그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서 그 시신들 특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입건한 게 좀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소방서장을 비롯한 그런 실무자들의 어떤 형사적 책임으로만 이 문제를 좁히는 것은 저는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실상 사과가 좀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 건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도 여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네, 일단 국정조사에 기본소득당도 네. 동의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데에도 좀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 특검을 지금 당장 이야기하긴 좀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들이 형사적 책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이 형사적 책임, 법률적 관계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참사의 전반적인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경찰의 셀프 수사는 좀 중단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조사가 좀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법적인 수사와 처벌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은 같이 가자는 얘기 같아요. 경찰 수사 하라. 조사는 조사대로 하겠다. 이런데 우리 의원님은 그 수사를 하는 게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미가 없진 않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급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네. 뭔가 특검이나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에서 이 국정조사 발목 잡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수사를 하면 된다. 수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왜 어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특검 얘기 나오는 거군요.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같은 방식으로 수사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논란이 되는 중 하나가 이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 또 사진 공개돼야 주장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나왔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폐륜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뭐 지금 희생자들의 명단과 뭐 사진들이 공개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유가족들의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에 어떤 사례들을 보면 9.11 테러나 아니면 뭐 아우슈비츠 희생자들이나 뭐 세월호 참사들 이런 재난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기록됨으로써
또 계속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네. 기록되는 측면도 기억이 있거든요. 남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공개를 검토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제 기자회견 말미에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그 국민의힘이 자신의 정당 정책을 통해서 국민께 공표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의 내용을 좀 보면요. 7항에는 우리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네. 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어떤 진실을 밝혀내고 총체적인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지원이 보장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네. 정말로 국민의힘이 본인들을 정통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보여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어떤 형사적 책임 혹은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었는데 네.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장소에서 어떤 참사 기획설 같은 음모론 질의가 여당 간사의 질의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보수 정당다운 모습으로 좀 차분하게 참사의 수습과 진상 규명에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